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법규 개정된 내용을 조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법규 같은 경우는요, 쭉 봤을 때 일단 기본법 시행령에 가보면 별표 2의 2가 좀 바뀌었거든요. 얘가 이제 응시자격이에요. 응시자격.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나와 있던 내용이 오른쪽으로 바뀐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6학점은 동일합니다. 조금 이제 세부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소방안전 관련학과 등 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근데 요 5호 있죠, 5호. 얘 내용이 조금 바뀐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가보면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표를 조금 전체적으로 예전 표가 들어가 있다면 개정이 된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교체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에 가중된 부과기준은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횟수 적용에 대한 건 1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중에 대한 거. 그죠?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리고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는 뭐 읽어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감경에 대한 게 나왔는데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는, 자, 2분의 1로 과태료를 이제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위반을 했지만 부주의나 오류래요. 그죠? 그리고 또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답니다. 되게 애매한 건데, 그죠? 위반 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재산을 너무 많이 잃었거나 사업이 너무 악화가 돼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이런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2분의 1 정도를 어떻게 보면 감경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준 가보면 이게 이제 차수에 따른 개별 기준이 또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별표를. 아셨죠? 그래서 119 청소년단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거짓 신고. 2, 4, 5거든요.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조 2항을 위반하여 본서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자, 이게 관계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예요. 관계인이 불을 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 무조건 500입니다. 이거 횟수 제한 없습니다. 아셨죠? 이거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선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요거 보십시오. 요거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원래 100만 원이었죠, 그죠? 여기 이제 회차에 따른 거 50, 100, 100, 한 번 50, 그 다음 100, 그 다음 100. 소방활동구역 출입 100, 요건 횟수 없어요. 안전원 또는 유사한 명칭 200.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요 개별 기준도 한 번씩은 법규 쪽에서 기본법에서 한번 보시면 좋다. 됐습니까? 자, 기본법은 이게 다고요. 그리고 시설법에 가보면 얘를 한번 봅시다. 이 시행규칙 별표 4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걸로 다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별표로.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1단위는 다음과 같다. 이거는 보세요.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나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점검인력 1단위를 어떻게 설정을 하겠느냐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요 정도.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는요, 관리사나 특급 점검자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1단위로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총 3명 1단위로 해서 다닌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2명 이내의 보조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답니다. 같은 건물일 땐 4명까지 추가할 수 있대요. 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는 관리사 또는 기술사 중 1명과 보조기술 인력 2명.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3명이죠. 3명. 그리고 2명 이내에 보조기술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그죠? 다만 보조기술 인력은 관계인이나 안전관리 보조자를 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는 읽어보십시오. 하셨죠? 여기도 3명이 결국은 1단입니다. 그리고 보조기술 인력은 관계인이나 보조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들어가 있지만, 과목. 제가 대부분 관리업자가 한다 그랬잖아요. 점검을. 이 자체 점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종합점검. 작동점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요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엔 점검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50층 이상 또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꼭 관리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이 나가줘야 된대.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 건물 사이즈가 큰 곳이거든요. 요런 데가. 자, 그리고 보조기술 인력은 고급이나 중급 점검자를 1명 이상 데리고 가랍니다. 요 고급, 중급은 어디에서? 공사업법에서 급을 나누고 있죠. 그죠? 점검자도. 자, 됐습니다. 그리고 특급이래요. 특급. 근데 당연히 여긴 제외고, 여긴 3년. 그죠? 주인력 꼭 나가줘야 되고, 고급이나 초급. 이거 정리하십시오. 자, 1급이나 2급이래요. 그럼 여긴 관리사 1명이면 된대. 경력 없어도 돼요. 여기도 경력 없어도 되거든요. 중급이나 초급. 어렵지 않죠? 고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초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3급은 관리사 1명. 여기도 필요 없죠. 경력 필요 없고 초급 나갈 수 있답니다. 자, 근데 라목 있죠. 라목. 여기 3급에는 주된 기술 인력으로 특급 점검자를 배치해도 된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헷갈리는 게, 제가 얘기했었죠.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아직 10,000과 12,000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 수치를 가지고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종합일 때, 얘는 작동일 때. 근데 신규 업체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현행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아니면 애매하면 안 되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로 정리를 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점검은 8,000. 이거 다시 정리하십시오. 작동은 10,000. 자,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1명씩 추가할 때, 보조 인력을 추가할 때마다 종합은 2,000. 작동은 2,500씩 추가할 수 있답니다. 맞나요?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점검 인력은 하루에 5개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하나에 배치할 수 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하루에 딱 5개 정도. 그리고 아파트 등은 예전에 이게 350세대, 300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작동은 350, 종합은 300세대. 근데 이게 다 삭제. 그냥 250세대로 통일이 됐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보조기술 인력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해진 거죠, 이거는. 아파트일 때. 기존에 350에 300세대였던 게. 맞습니까? 네. 이런 것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사업법 시행령에 가보면 착공신고 대상이 좀 바뀌었는데, 먼저 4조 본문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얘기한다. 뭐 여기는 바뀐 게 없고, 다만 조항이 추가가 된 거죠. 제조소등 원래 제외였어요. 제조소등은 원래 착공신고는 제조소등에서 제외였다고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온 거죠. 다만 기준으로. 또는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는. 즉 착공신고는 제조소등이나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공사관리자 지정 대상 있잖아요. 신개지응이라고 해가지고 신설, 개설, 증설 있는 거 있고 막 증설 빠지는 거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얘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비상조명 등이 신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증설이 빠진 게 아니고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기준 자체가. 요거 삭제해 주시고. 됐습니까? 그리고 화재 알림 설비가 이제는 시행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경보 설비예요.
그래서 공사업법에 전기 분야에 화재 알림 설비가 들어갔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길지 않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됐나요? 그래서 법에 대한 개정 내용과 그리고 앞에서는 제가 학에 대한 개정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최신화를 좀 시키십시오. 자료에 대해서. 최신화를 좀 시키시고 이대로 체크를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